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재테크 2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또 이 영상을 찍는 시간대가 이제 거의 12시를, 밤 12시죠. 밤 12시를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을 때도 이제 좀 비슷했는데, 최근에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퇴근이 일정치가 않고 계속 늦게, 야근까지 해서 늦게 마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늦으면 8시 넘고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상황이라서 요즘에 거의 사실은 애들 자는 얼굴 보고 출근했다가 또 집에 오면 또 애들 또 자는 얼굴 보고 퇴근하고 이렇게 또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도 직장 바쁘신 분들이라든지 야근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참 이 직장인들 하루하루가 참 반복된 일상이지만 참 힘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또 밖에 나가서 벌지 않으면 또 저희 가정이라든지 저희 아이들 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가장 특히 또 가장분들은 또 책임감을 안고 또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신가. 제가 또 이 밤에 새벽에 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테크 시작 왜 20대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는 현실적인 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주제를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정해서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최근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지금 제 주변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제 주변 동료분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올해 40대가 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회사 내 저희 선배 직원입니다. 올해 이제 40대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 드릴 분은 이제 갓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3년차 이제 갓 신입 직원 T를 이제 막 이제 벗으려고 하는 한 30대 후배 직원의 이 두 분의 사례를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참 이 우연이라고 해도 참 신기한 그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두 분 모두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두 분 다 비슷한 고민을 저에게 꺼내놨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재테크 관련 상담입니다.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를 제가 명확하게 4번째인가 5번째 영상인데요. 이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 두 분을 만나고 상황을 살펴본 뒤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참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올해 이제 저희 이제 막 40이 되셨죠. 40이 된 저희 회사 내 선배, 꽤나 이제 저하고 가까운 사이고요. 안지도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저랑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꽤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지난주에 퇴근하기 직전에 우연찮게 이분하고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팀은 이제 사실 저희가 다르고요. 퇴근길에 제가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그 선배분이, 혹시 오늘 그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면 혹시 밥이나 함께 할까?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말을 거셨습니다. 네, 맛있는 밥이죠. 제가 요즘에 저도 나름대로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바쁜 시기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혼란된 시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저만의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또, 현재 또 그 상황이고, 최근에 또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유튜브 강의 제작이라든지, 또 이렇게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 또 블로그라든지 또 제가 부동산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이 겹치는 바람에 저도 사실 요즘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술을 거의 이제 못 드시는 이런 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이분하고는 오랜만에 정말 밥 한 끼 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메뉴가 기억나는데요. 이분하고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이제 저녁이고요. 네. 최근에 이분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근처에 이렇게 사는데도 서로 이제 너무 바쁜 나머지 자주는 거의 못 봤던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때는 자주 이제 보고 밥도 자주 먹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서로 이제 또 가정도 있고 또 일도 바쁘고 또 나름대로 각자 또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못 봤던 상황인데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참 좋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너 사는 이야기, 서로 또 애들 크는 이야기, 애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또래가 나이가 7살이거든요. 그쪽도. 그다음 또 회사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가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민을 이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제 30, 4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내 집 마련과 이제 재테크 관련된 고민입니다. 네, 내 집 마련이죠. 사실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평범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표본입니다. 주변에 흔히들 대부분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고요. 성격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시고 평범한 그냥 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이분이 더 특별하게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건 없고요. 퇴근하면 이제 바로 집으로 이제 퇴근하시고, 술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시고 식사하고 애들하고 같이 TV 보고 또 애들도 씻기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상입니다, 보통.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과소비를 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전혀 그런 분은 아니고요.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술도 못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지 않고 또 유흥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이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고요. 고민이 이분이 생각보다는 제가 기뻤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고민이 이렇게 비리라 적혀있죠. 영수증인데요. 40대가 이제 막 되니까 이제 현실적인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둘째가 저랑 이제 똑같은 7살이고요. 이제 첫째는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고, 아이들은 이제 커가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리지만 지금은 또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가정주부인 전형적인 이제 외벌이 가정이고요. 현재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녀 학비 이것만 하는데도 매달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애들이 좋은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사립 유치원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애들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팍팍한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고민을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애들이 더 커나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도 대학교 더 커나갔을 시에 현실적으로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건데
과연 내가 혼자서 외벌이로 벌어서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예,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 그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더 힘든 세대입니다. 이제 위로는 이제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 돌보신다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전혀 이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 세대들이죠. 상당히 어려운 이 부모님 세대입니다. 40대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시기를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년이 늘어났다 해도 아직까지는 사기업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 어려운 데서는 40대만 돼도 벌써부터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시기죠. 나가야 된다. 정년퇴직이 아닌 뭐 조기퇴직, 뭐 명예퇴직 이런 단어가 심심치하게 나오는 요즘 세상이고요. 길어야 그래봤자 60살까지 일을 한다 해도 길어야 15에서 20년. 뭐 현실적으로 정말 짧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10년 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와 같이 오랜만에 밥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참 답이 없고 먹먹해졌습니다. 진짜 사실 생각이 깊어졌죠. 모든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 2명의 외벌이 저와 거의 뭐 동일한 이제 형편이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분 얘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에 이제 빠졌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종잣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이 있어서 예금이라든지 적금할 돈이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분이 저하고, 저 또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제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제 말이 과연 이분께 이 선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영상으로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릴 거지만, 그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분께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와 지금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제 바뀌어봐야 되겠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애들이 커 나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같은 패턴으로 산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다른 삶을 살 것이라 마음 먹었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것을 내 가족 모두, 그 다음에 주변, 또 친구, 친척, 동료들에게 모두 알게끔 해야 된다. 외쳐라. 내가 정말 바뀌겠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알듯이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예전에 이제 최근에 제가 찍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 방법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이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가 제가 그날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분께 일단 하나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 달에 내가 번 월급 대비해서 어디에, 그러니까 고정비라든지 뭐 지출이 주로 어디에 많이 소비되고 있냐, 어디에서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냐, 그거를 혹시나 계산해 본 적이 있거나 파악해 본 적이 있냐 했을 때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하면 카드가 있잖아요. 저희 신용카드 결제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매달 내 인생이 적자 인생이다. 그렇다면 올해도 적자겠죠. 계속 작년이나 올해 나의 재정적 변화가 과연 있겠느냐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그리고 내가 올초, 여러분들 보통 우리 연초가 되면 이제 해돋이 보러 가면서 다짐을 하죠. 올해는 뭘 하겠다. 그 다짐했던 것들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올해는 뭐 경제적으로 뭘 하겠다, 책을 많이 보겠다, 뭐 담배를 끊겠다,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하겠죠. 삶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없고요. 우선적으로는 내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재정 상태. 내 월별 지출 내역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쓰는 돈이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어디에 불필요하게 많이 쓰더라. 이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 그 사항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하고, 그날 저녁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헤어졌는데요. 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1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분 성격이라든지 스타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런 고민이라든지 말을 가볍게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곧 다시 저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재정 상태를 어디서 돈이 새는지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같이 나눌 예정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 재정 상태가 완벽히 파악되고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가정의 소비 성향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지 됩니다. 그게 최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거고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겠다, 뭐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정해야 될 순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쭉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뭐 모든 가정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40대 직장인들 가정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 애들이 점점 크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무게, 가정으로서의 그 어깨 무게가 엄청나게 짐이 무겁다. 저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지 않았나 싶고요. 어깨에 이렇게 짐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다들 그러시겠죠, 지금 직장인들. 네. 다음에 또 다음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후배 한 명이 또 저를 또 찾아왔어요. 이 후배는 저하고 이제 마음도 잘 맞고 또 저를 또 잘 따르는 아주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예. 언젠가 이제 몇 번 얘기를, 예전에도 뭐 업무적인 얘기 말고도 개인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친구를 좀 알고 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올해 곧 이제 30대가 되었는데요. 그 입사하고 20대 중후반부터 이 후배가 투자 관련 모임을 나간다든지 주식 모의 투자 경험도 있고 투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머리가 껴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저하고 찾아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고민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가 거의 없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재테크를 일찍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책을, 뭐 투자 관련 책이겠죠.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읽고 있고 투자 관련 모임도 자주 나가서 그런지 마인드 자체가 일반 그 또래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 지금 신입사원들을
친구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그 웃는 스마일 표시에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만 밝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인의 회사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또 남는 시간에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사치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고, 본인의 월급의 50% 이상을 이제 매달 적금하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거겠죠.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미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알뜰살뜰하게 투자 종잣돈을 현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본인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이 친구가 깨달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많이 봐서 이제 머리가 깨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재테크 관심 가진 게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결혼 직후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벌써 미혼이고 또 20대 중후반부터 벌써 투자 모임도 나가고 주식 모의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부터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따봉. 아직까지 실전 투자를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열심히 본인의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하기에 초반에 가장 이런 책이 좋다는 책들을 몇 권 추천해줬고, 부동산 투자 관련 모임들도 공유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임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세상에 정말 재테크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구나, 제가 직접 눈으로 같이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해 이 친구가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후배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라. 너와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네 또래 친구들은 거의 없다. 그 나이대 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재테크를 시작함에 따라서 뭐 비슷한 또래나 또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 대비해서 비교해서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좋고 비싼 거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그런 거겠죠. 보통 또래 친구들이 뭐 좋은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가방, 좋은 옷을 사고 이럴 때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씀에 의해서 참 좋고 참 눈에 보기에는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속 없는, 정말 내면적으로는 정말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동료들보다는 너의 미래는 그들보다 상당히 밝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걸 비교해서 그들이 일반 전구라면, 일반 우리 예전에 그 피라미드 전구라 그러죠. 피라미드 전구라면 너는 초울트라 강력한 LED다. 제가 이렇게 LED처럼 밝다, 너의 미래가. 그렇게 비교 분석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모으는 습관, 돈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지금부터 인식해라.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지식들,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또 모임 등등 통해서 모든 지식을 지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흡수해라. 그것들이 모여서 엄청난 경험과 너만의 경쟁 무기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바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 철학,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 만들어진 절차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번에 아파트 한 채 사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원칙과 방향성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자. 물론 평생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 하면 실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그 공부라는 것은 즐거운 공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실제 공부해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월세로 받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만 얘기하면 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그 이상 차익을 보는 게 이제 투자로서 제가 현명하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회사 그 후배와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 또한 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배, 제가 지금도 생각나지만 후배의 그 확신에 찬 표정,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지, 그것을 보면서 저 또한 또 이 친구에게 마인드를 심어준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 또 뿌듯한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최고죠. 네. 오늘 저의 지인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 내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우리는 필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필수 시대죠?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뭐 절대적일 수는 없고 저는 그럴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테크는 분명히 젊을 때 우리가 취직하자마자 신입사원인 20대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테크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는 그 시간이 점점점 늦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20, 30대 젊으신 직장인 그리고 신입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젊은 분들 마음이 젊으신 분도 포함됩니다. 나의 가족과 뭐 내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신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공부, 재테크 공부죠. 뭐 남이 떠밀어서 하는 공부, 아니면 예전에 우리 뭐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 좋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가려는 입시 공부가 아닌 진짜 나에게 나와 내 가족의 미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재테크 공부,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비상하는 새처럼 비상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1년, 한 달,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빨리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내 노력이 그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당신, 제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시간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그럴 때입니다. 20대에 재테크 공부와 투자를 시작하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재테크 마인드 변화, 그 다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또 부동산 투자, 1인 기업 준비, 부동산 리모델링 등등 여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마쳐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참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의 나름대로의 고민이겠지만 한쪽은 제가 볼 때는 참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 고민이고 한쪽이 젊은 이 후배의 고민은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이 후배 입장에서는 본인은 투자를 막 너무나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많겠지만 지금 벌써 그 신입사원 때 그 또래의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테크 마인드가 이미 형성이 긍정적으로 투자자의 마인드, 생산자의 마인드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봤을 때도 참 대단하다, 후배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빨리 서두르지 말고 본인만의 재테크 방향성과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지금 이 생각과 기준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아마 경제적 자유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남들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이 선배, 올해 이제 40살이 된 제 선배가 정말 대한민국 보통 직장인들의 대다수 30, 40대 직장인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참 답답하면서도 먹먹한 이런 고민인데요. 참 지금이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30대, 40대 분들이 있다면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투자 관련된 나의 방향성, 재테크 방향성을,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철학과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꿈이고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입니다. 모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떤 한쪽의 방향을, 재테크를 이쪽으로 방향을 하겠다는 생각을, 기준과 이런 걸 잡으시려면 일단 내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 종목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재테크 변화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 마인드가 부정적이고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투자를 해도 도루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우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본인의 재정 상태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월급 대비 정말 어디서 돈이 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일단은 내 지출과 그 월급 대비해서 지출 소비를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잡아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새는 돈을 앞으로 매달 얼마씩 내가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그분하고 그분 와이프가 서로 협의를 잘해서, 가족 부부끼리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매달 얼마씩 기준을 잡아서 종잣돈을 향후 2년 3년 뒤에는 얼마를 잡아서 모아서 그것을 어디를 투자를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종잣돈은 종잣돈대로 모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 그 종목, 그 방향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지, 막상 내가 방금 투자를 해서 몇천을 뻥튀게 되고 이런 투자는 절대 없습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 두 지인의 그 비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꼭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바로 제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행하고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